네, 저희 청년 갭이어 의제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참여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저희가 청년 갭이어 의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의 손정아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이 방에서 나눌 의제는 청년 갭이어 의제입니다. 지난 7월 3일에 박범계 의원이 정부가 청년들의 갭이어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조항이 포함된 청년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갭이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청년들이 사회봉사, 교육, 또 인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인 탐색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요거를 의미하는 것이 갭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도 청년 갭이어와 관련된 의제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관련해서 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청년학교 땅길과 발품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의 박일남 선임 매니저님의 발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인에 대한 소개와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고 준비하신 발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화면 자체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살짝 어색하네요. 어색하고, 저는 청년센터에서 갭이어 프로그램 청년학교 땅길을 담당하고 있는 박일남 매니저라고 합니다. 청년센터 여러분 많이 좀 들어보셨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년센터는 말 그대로 이제 청년이 살기 좋은 그런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여서 또 청년들을 돕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가볍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갭이어 프로그램의 현황이나 이제 방향 제시에 대한 것들 제가 좀 발제를 맡게 되었는데, 먼저 화면을 좀 공유를 하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잘 되었나요? 네. 네, 그러면 조금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이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갭이어에 대해서 좀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갭이어 활동이란 학업이나 업무를 병행하거나 아니면 잠시 중단하고 창조의 시간을 갖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봉사나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나가야 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갭이어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사회인들, 직장인들도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학업과 직무 능률을 올리는 제도로서 주목받고 있고요. 또한 사회 점들도 좀 바로잡을 수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권장되고 있는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갭이어의 정의를 간단히 좀 말씀드렸는데, 좀 한국 이외 다른 곳에서 갭이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볼 수 있는 곳이 영국을 빼놓고 이제 갭이어를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제일 먼저 갭이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갭이어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귀족들의 이제 자녀들의 견문을 넓히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정착을 하게 된 거는 1960년대에 이제 영국에서 좀 본격적으로 갭이어라는 이름으로 정착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봉사나 인턴, 여행, 그다음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갭이어가 활동이 좀 시작이 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 아일랜드에서 갭이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아일랜드로 들어갔을 때는 트랜지션 이어리라고 해서 전환학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또 참여를 하고 만족도에서 또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영국, 이 아일랜드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또 전파가 되기 시작하고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주 지역,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에서도 이제 갭이어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대학의 중도 포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왔지만
학교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것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는데 이때 이제 여러 대학에서 갭이어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갭이어에 참여한 학생들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들도 급격히 저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제도를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갭이어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2011년도에 정식적으로 갭이어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 동일하게 여기 대학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간단히 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갭이어로 활동을 했다라고 뭐 예를 들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한데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저희가 익히 잘 아시는 분들인데요.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딸 말리아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하버드 입학하기 전에 1년의 갭이어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관심 있었던 영화 감독의 꿈의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갭이어가 시작되었던 영국에서도 윌리엄 왕자나 해리 왕자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칠레로 영어 교육 봉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칠레뿐만이 아니라 1년간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명보다 어떻게 보면 헤르미온으로 더 유명한 해리포터 역할을 해리포터에 나왔던 엠마 왓슨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공정 패션 기업 피플트리에서 디자이너로 갭이어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하던 것들을 멈추고 잠깐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자기 관심 있었던 영역들을 돌아보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해외에서 진행되었던 부분들 말씀드렸다면 이제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갭이어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효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저희 딴길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딴길뿐만이 아니라 내일학교 프로그램도 있지만 특별히 청년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딴길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딴길 프로그램, 갭이어 프로그램을 청년 사회활동 지원금 진로 탐색형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사회 진입활동 지원금, 다른 말로 하면 대구형 청년수당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먼저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좀 기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 19에서 34세 청년이고요. 올해 또 100명의 청년들을 모집을 했고 진행이 되고 내일 저희가 졸업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할 때 청년들의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 저희가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전에 8개 학과를 미리 개설을 해서 청년들 모집을 하고요. 학과별로 8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8회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청년들은 그 수업에 참여하시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확인을 거치고 또 수업 8회 중 6회 이상 출석하고 입학 졸업식을 참여하면은 수료를 하게 됩니다. 수료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은 수료하는 청년들에게 저희가 사회진흥활동 지원금, 수당을 150만 원을 1회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수당을 가지고 갭이어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갭이어 활동 3개월, 포인트 사용기간 4개월 되어 있는데요. 청년들이 150만 원을 받으면은 그거를 포인트로 4개월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갭이어 활동하는 기간 동안 그 포인트를 사용해서 갭이어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활동을 하라라고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그 청년들이 갭이어 활동할 때 활동 계획서를 저희가 또 미리 받고 그 활동했던 걸 가지고 결과 보고서 또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청년들이 그 시간들 잘 활용하고 그 포인트도 또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돕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사회 진입활동 관련해서 저희가 단계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도 좀 얘기를 하셔서 좀 고려를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지금 저희 화면을 보여드린 게 학교들을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나 MIT, 프리스턴 대학, 캐나다에서 요크 대학교, 일본의 동경대학교, 호주에는 메카리 대학교, 중국의 북경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학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갭이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한 곳들이 거의 학교에서 많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동일하게 교육 분야에서 먼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그런 활동들, 갭이어 활동을 권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입학과 동시에 권장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이 되기도 하고요. 학교 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은 어떻게 보면 여러 민간에서나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갭이어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좀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위해서 휴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휴학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갭이어라는 것들이 잠깐 멈추고 자기 관심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잠깐 멈추고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내가 관심 있는 걸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죠. 내가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이렇게 살기 어려운 시간에 사치를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문화가 오히려 좀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영국에서는 이렇게 갭이어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갭이어를 갔다 온 거에 있어서 하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그만큼 갭이어가 시작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한국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좀 형성될 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청년들이 좀 더 쉽게 편하게 갭이어 활동을 하고 자기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갭이어에 대한 발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주신 청년학교 단길이나 발품 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이 지금 청년들에 맞춰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현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의성에서 갭이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신 희망교회 강영수 이장님 모시고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되게 현장 넘치게 지금 그 발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장님 한번 소개와 희망토의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망토 강영수입니다. 아까 제가 키다 보니까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있었는데, 저는 지금 강원도에 있어요. 네, 강원도 지금 산이 보이죠? 네. 강원도에서 제가 MBC 촬영 때문에 왔는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가지고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성 안개 쪽에서 청춘구 행복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청년들이 농촌살이를 통해서 농촌에 관심도 가지고, 그다음에 지역살이를 통해서 그들이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어떤 다른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5월 18일부터 해서 6주 정도를 기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주 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들이 4주 정도를 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가 되는데요. 그 뒤로부터는 정착을 하도록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청년들이 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아본 적이 있을까라는 거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에서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도시에 있으면 이곳저곳에서 많이 부릅니다. 친구들도 부르고, 뭐 저녁에 술 한잔 하자 그러고, 또 직장을 가지지 않느냐 어쩌냐 하는 옆쪽에서 무슨 간섭도 있을 거고요.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 보면 새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농촌이나 농업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이번에 거의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제가 있는 곳이 안개 평야인데요. 완전히 그냥 논으로만 되어 있는 곳이 한 60만 평 정도 쫙 넓게 펼쳐져 있는 곳에 중앙에, 가장 거의 한중간에 저희 공간이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같이 살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냥 쉬고 있다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알려드리면 관심을 가져보고 그 지역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맛보게끔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15명 정도가 선정이 돼서 지금 최종 9명 정도가 정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실행을 해보겠다라고, 아예 일단은 올해까지는 다 살아보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 얼마 전에. 그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그 갭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사실 갭이어라는 단어도 쓰지도 않았고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가능성을 그냥 보여줬고, 공간을 그냥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 전공인 농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스스로 찾아간 거거든요.
또 놀란 것은 선정되기 전까지 잠깐만요. 선정되기 전까지 75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15명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서 저는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몰랐어요. 남성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성이 거의 2배 이상 많았어요. 그게 좀 놀라운 그런 결과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갭이어라는 그런 단어나 이런 게 어느 연령대에 맞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평균 28이었어요. 이번에 참가한 사람들이. 대학생보다는 이직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훨씬 더 그런 수요를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느낀 게 갭이어라는 단어가 저도 좀 사실 생소했는데 그 단어를 너무 강조하지 말고요. 그냥 청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결론 짓지 말고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그 시간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론이 나게 되고 성과가 나게 되면 그 제가 생각했던 그런 갭이어라는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활동들이 어떤 방향이나 이런 목적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결론은 아마 올해 말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제가 갭이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은 많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농촌살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요즘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제주도에 있는 농촌살이하는 그룹과 지금 강원도 왔는데 강원도에서 농촌살이를 준비하고 있는 그룹을 만나러 왔거든요. 그리고 촬영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육지,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산, 농산, 농촌, 산촌, 어촌 이렇게 연결해서 농촌살이를 한번 진행해 볼까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말씀드려볼게요. 현장이라 가지고 조금 네. 네. 감사합니다. 되게 1인 유튜버 같으신 모습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갭이어를 강조하지 말고 청년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자고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동의가 되고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원래는 요청드리려고 했던 것이 청년들의 실제 현황과 그들이 실제로 농촌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좀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앞서서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서 발제를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는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청도에서 도시 근교형 갭이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 경북 관광툴의 서삼열 PD님 모시고 현재 준비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D님. 네, 안녕하세요. 그 PD님께서도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북 관광투와 청도 다로리인 조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청도에 기촌한 지 6년차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경북 관광둘의 청도 PD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광둘에는 이제 지역의 주민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관광 사업체를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을 지원할 역할을 PD가 그 역할을 하는데 제가 그 역할을 지금 청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주제가 도시 근교형 갭이어 추진 사례인데요. 도시 근교형이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 대구와 청도를 일컫는 말이고요. 그래서 대구와 청도의 이 두 도시라는 대구, 농촌이라는 청도, 이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모두 활용한 갭이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금 관광둘의 주민사업체인 다로리인이라는 팀이 그 창업 준비 중에 있고요. 이 팀에서 이제 갭이어 프로그램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팀은 기촌한 주부, 30대 주부들과
대구 청년이 함께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아직 준비 단계여서 구체적인 얘기는 드리기가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로리인 창업 완료가 1단계거든요. 저희가 지금 저희 살고 있는 마을 안에 쓰지 않은 보건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 보건소 건물을 군과 함께 리모델링해서 창업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층은 로컬에 기반한 마을 카페가 들어가고요. 2층은 숙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창업이 완료되면 이 공간을 베이스로 개비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층은 교육 공간이 될 거고요. 2층은 개비어 프로그램에 필요한 숙소 중 한 동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개비어에 참여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도 이 공간이 활용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1단계에서는 우선 개비어 프로그램 들여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저희가 지자체와의 관계 형성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 지자체와의 어떤 소통 속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역 자원 발굴입니다. 청도에서 저희가 개비어 프로그램 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발굴하는 것에 1단계 중점이 있고요. 2단계는 창업 후 공간이 마련되면 여기에서 우선은 단회성 프로그램이나 연계 프로그램들을 유치 혹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직접적으로 제안한 건 아니지만 여기 청년센터 분도 계시는데 대구 청년센터나 영남대 사랑협력단 같은 곳과 MOU를 맺어서 거기서 기획한 프로그램들 일부나 한 꼭지를 저희 공간에서 진행하는 거죠. 또는 저희 자체적으로 일회성 혹은 단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 기간을 저희가 한 1, 2년 정도 가지려고 해요.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제 배우는 거고 역량을 쌓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중점들은 다양한 단체들과 네트워크 형성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요.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당사자들,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필요, 그들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좀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듣고 하는데 2단계 초점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저희가 장기 체류형 개비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서 길면 3달까지 청도와 대구로 오가면서 같이 이렇게 오가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경우 2가지 방식을 지금 고려 중인데요. 하나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그 지역의 청년들 정착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1기가 목포 괜찮아 마을이고 2기가 이제 서천의 3기술학교고 3기가 지금 문경에서 시작된 같이 살자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지원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청도나 대구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 근교형을 생각했을 때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대구와 청도가 될 거고요. 여기다 플랫폼에 연결된 공기업들 그리고 대구나 청도에서 활동 중인 단체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연결해서 대구와 이 건방에 맞는 청년들에게 맞는 그런 개비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렵겠지만은 어디에도 없는 형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단지 청도에서, 그러니까 농촌이란 말이 아니라 농촌과 대구에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들이고요. 아직 시작 단계에서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뭐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의 많은 의견들, 도움들이 있으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더 큰 유익할 것 같고요. 많은 제안들, 또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좀 개비어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특별히 또 도시 근교형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의 개비어 프로그램과 또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청도에서 한 6년째 되는데 청도라는 지역이 농촌이긴 하지만 대구 경산하고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온 바로는 저희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같이 사는 구성원들 중에는 대구나 경산이나 진양 직장 다니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청도라는 곳에 살면서 대구에서 직장 생활하는 이 패턴의 생활 방식이 생각보다는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물론 또 저희는 가정이 이제 아이들도 있고 있어서 근처 학교도 있고 해서 더 많은 것도 누릴 수 있는데 저희가 6년 동안에 살아오면 청도에서 누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 시대 청년들하고도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저희가 이제 개비어 프로그램들을 생각했던 것 같고요. 도시 근교형 했을 때는 잠깐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지금
운영 중인 개비어 프로그램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다 그 도시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목포, 또 서천군에는 한산이나 면에 한정되어 있고요. 경북은 지금 문경이라는 시 자체 그 시 자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도시가 모든 자원을 다 가져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도라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대구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이 자원들을 같이 융합시키면 더 풍성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도시근용 개비어가 네이밍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사실은 이 네이밍에 담아야 될 의미라든가 차별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도에서 또 도시와 가까운 곳에서 청년들이 좀 자신의 여유를 누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정말 좀 개비어를 경험하고 계시는 청년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방에 계시는 안지혜 선생님께서는 지금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좀 평소에 청년 개비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특별히 저희가 의제 자체가 지금 도시 근교형 개비어 프로젝트인데 여기와 관련해서 진짜 개비어를 겪고 계시는 입장으로서 좀 어떤 프로그램이 보완됐으면 좋겠는지 의견과 아이디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비어 상태에 있는 안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올 초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요. 현재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개비어 시간인 거죠.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가장 유익했던 것은 일상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 또 새로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새로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개비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개비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직업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거나 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아니면 또 우리의 일상을 이루고 있는 이 도시를 좀 떠나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아예 다른 공간,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하도록 하는 아까 성에서 프로그램 하고 계시는 그 예시도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귀농이나 귀촌의 경험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개비어 프로그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아마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포의 괜찮아 마을이나 아직도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 되고 있는 제주도 한 달 살기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개비어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시간들을 계속 원해 왔는데 사실 제 일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또 무엇보다 제 월급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이나 뭐 바닷가 마을이나 이런 데서 정말 살아보고 싶었지만 당장의 내 일상을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두려운 지점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 근교형 프로젝트는 뭔가 나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에서 이제 앞서서 그 PD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대구에서 도시 근교형 개비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짜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측에서 대부분의 커리큘럼과 일정을 다 짜고 참여가 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인데요. 물론 그런 프로그램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역시도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 근교형이면 좀 더 참여자들이 좀 더 쉽게 더 가깝게 찾아가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그룹을 이루어서 함께 참여를 하든지 사전 예약만 가능하다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과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있다면 참여자들이 그 공간에 오는 것만으로도 갭이어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상을 보내다가 언제라도 단 뭐 이틀, 3틀, 3일 이렇게 연차를 내고라도 네, 경험할 수 있는 갭이어 프로그램이 기획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도시에서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미션을 이루도록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비건이나 또 제로웨이스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너무 간편하게 이런 배달 음식들을 시켜 먹을 때마다 그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아 올릴 때마다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친환경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고는 싶은데 이게 내 평생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꼭 뭐 이런 친환경적인 삶의 스타일 아니더라도 뭐 건강한 삶이라든지 뭐 운동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도시에서는 쉽게 시도하고 도전할 수 없는 스타일을 한번 일상을 벗어나서 한번 바꿔서 살아본다면 그 경험을 해본다면 어떤 노하우를 익히면 좀 더 새로운 방식의 삶을 도전해보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이제 제공이 된다면 저 같은 갭이어 상태의 청년들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사자분 입장에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좀 취업에 쫓기고 좀 학업에 쫓기다 보니 자신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렵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청도도 그렇고 잘 준비되어져서 청년들이 좋은 기회를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기관의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함께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함께 계시는 한국감정원의 김영무 대리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대리님께서 지금 현재 본인 소개와 한국감정원에 관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감정원 사회적 가치 추진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무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한국감정원은 5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문 공기업으로서 최근에는 주택 청약 시스템 운영이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께 보다 좀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감정원은 제1호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서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소셜 크라우드 펀딩, 범죄 환경 개선 사업 등 그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제 대구 지역에 특화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온라인 포럼을 통해서 이제 청년 맞춤형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기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포럼의 주제인 좀 도시 근교형 청년 갭이어 프로젝트에 관해서 대리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사실 한국감정원이 함께 한다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합하셔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주실 수 있는지 간단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이제 처음에는 마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이제 찾고 있던 찰나에 사회혁신 플랫폼으로부터 이런 좋은 아이템을 한번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기관 차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년 일자리와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이 갔던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다른 담당자분들의 뭐 발표 내용을 듣고 하면서 저희 기관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당장 1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그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뭐 협력 이런 게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함에 있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뭐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기관과 함께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사실은 그 시민들에게도 익숙하지 않고 좀 늘 기대해 왔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이 청년 갭이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으면서 좀 질문 몇 가지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청년 갭이어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았는데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일단 질문을 몇 개 좀 선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좀 박일남 선임 매니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청년들이 갭이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그 취업까지 또 그 직업을 얻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혹시 청년센터에서나 대구시에서나 이 진로에 맞게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저희 단기를 소개해 드릴 때 청년사회 진입활동지원금 진로탐색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수당 관련된 사업 중에서 일경험 지원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이 일들을 일경험,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턴 생활을 좀 경험하고 자기한테 맞는지를 좀 보고 거기를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경험 지원형에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예스 매칭이 있고 또 프리잡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프리잡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이제 NGO 활동가를 위해서 좀 일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NGO 기관에 가서 일경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도 쌓고 실제로 그 분야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예스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예스 매칭 사업이 있는데요. 예스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과 또 청년 사업장을 연결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지원을 하고 사업장에서 청년을 뽑아서 5개월 동안 일경험을 하게 되고요. 일경험하는 동안도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이 직업들, 이 분야들이 나한테 맞는지를 좀 경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갭이어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도 갭이어 프로그램의 하나로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갭이어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가 생겼다면 일경험을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확정을 하고 그쪽으로 또 취업 관련해서 더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특별히 저희 예스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청년과 사업장이 서로 또 마음이 맞는다면 정규직으로 또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그쪽으로 또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갭이어 이후에 예스 매칭이나 프리잡을 통해서 좀 더 확정을 해나가고 진로 취업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그 서삼열 PD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갭이어를 모르는 청년들이 꽤 많아요. 본인들이 이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진로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면서도 이것이 갭이어인지 나는 그냥 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청년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갭이어 프로그램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좀 유도하고 알리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지 청년들이 이걸 좀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마 모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갭이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뭐 단체라든가 지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 의성 같은 경우에도 90몇 명이 지원했는데 뭐 되게 많이 이렇게 탈락되신 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나을지 그 생각이 들긴 한데 또 한편 이 질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로에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도 이제 발제에도 말씀하셨는데 개별하는 것이 단순히 진로 탐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탐색력이 있는 거지 개별은 조금 더 포괄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시작하는 단계여서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사실은 저희한테 딱 안 맞는 질문 같긴 한데, 저희는 좀 지금 드는 생각은 좀 가볍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경이나 또는 의성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장기적인 체류형 프로젝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앞서서 좀 단회적으로 수시로 일상에서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벼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청년 단체들에서 좀 많이 발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접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가치를 느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 접근하는 그 방식으로의 어떤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강영수 이장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이제 서삼열 PD님께서 시작하는 입장에서 사실 동일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근교형 개비어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현실적으로 이게 지속이 가능할지, 직접 하시는 입장에서 이게 지속이 가능할지와, 또 가능하다면 또 어떻게 청년들의 참여를 좀 독려하고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터널이라서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까만데. 네. 근교형 갭이어라고 한다고 해서 꼭 멀리 가야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깝게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도시농업 관련돼서 청년들이 팜파티를 좀 경험한다거나 농촌의 그런 경험이나 농업의 활동을 경험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좀 치유를 하거나, 뭐 치료까지는 아니죠.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 보면,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치유농업, 치유농장, 교육농장이 또 다음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연결될 수 있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은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에 잠시 도시를 떠나는, 일상을 잠시 일탈하는 그런 활동을 연결해 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은 일단 처음에는 좀 보조 사업 같은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자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의 갭이어를 위해서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다면 훨씬 더 그거에 대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많은 것을 지원을 받으면서 가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또 지원이 없는지 그건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자기의 부담금을 가지고 갭이어를 위한 어떤 활동들, 근교의 어떤 활동들을 연결할 수 있는 캠프를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의 경험은 필요하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스스로가 부담을 내면서, 자부담금을 내면서 하는, 캠프 참여하는 비용을 내면서 하는 형태로 사업 모델 형태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요즘 이제 사회적 농업이나 지유 농업 같은 그런 개념을 좀 적용해서 많은 사례들을 만들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비즈니스하는 업체들한테도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열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까맣게 되셨는데, 네, 조심해서 대구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은 요 정도로 하고,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청년 갭이어 의제에 관해서 좀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다양한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좀 많은 환기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뜻깊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토론자분들과 유튜브로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께 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메일로 맛있는
음료를 기프티콘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포럼이 끝나면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연락처로 만족도 조사 링크가 갈 거예요. 그래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유튜브 시청을 하신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 링크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족도 참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대체 뭔가 의제 발굴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실행할 거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도시근교형 청년 갭이어 의제의 해결을 위해서 좀 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의견들을 토대로 올해 의제 실행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포럼처럼 좀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서 포럼이 개별적으로 오늘처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저희가 8월 18일에는 1차 역량 강화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8월 27일에는 저희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컨퍼런스로 온택트 대구라는 이름으로 이제 컨퍼런스 진행하게 되고, 9월 중에는 저희가 2차 역량 강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역량 강화는 각 의제 실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수적인 문제 정의 과정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이 꼭 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포럼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꼭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7일에 저희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컨퍼런스 온택트 대구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실행을 위해서는 협업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마지막 사진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에 계시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한 5초 정도 흔들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